안녕하세요. 건축법과 실무 15주차, 14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첫 번째 시간에는 여러분이 했던 기말 과제를 우선 발표를 좀 들어보고요. 어떤 식으로 했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말 과제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건축법과 관련된 마지막 시간, 용도 변경, 유지 관리, 위법 건축물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요. 관련된 내용들을 좀 강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일부분 저희가 실무 쪽에서 덜 했던 부분, 인허가 과정에서 견적서를 시공사한테 요청을 하고 받고 그러한 과정들에 대해서 다음 주에 한번 강의를 가지는 시간을 가지고요. 그 시간 좀 후반부에는 2학기 때 우리가 배웠던 이야기들에 대해서 리뷰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뷰 시간을 저는 체크를 못했었는데 지난 중간고사 때는 이 리뷰에 대해서 보지 않고 시험에 들어오는 친구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중간고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식으로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대부분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도 리뷰 시간을 꼭 집중하셔서 리뷰에 있는 위주로 우선 암기를 좀 해보시고 그 다음에 2학기 우리가 하반기에 배웠던 것들을 한번 훑어보고 한번 시험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말 과제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여러분이 진행했던 이 설계 안중, 이 건축학과 수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학년 때 주택, 갤러리,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들 등등등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설계했던 건축물 중에서요, 그 건축법 관련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해석해라 라는 이야기가 이제 기말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법규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서 내가 주택이라고 하면 주택에 관련된 체크리스트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고 거기에 한번 적용을 해보는 그런 과제였습니다. 기본적으로 대지 관련 법령 정리, 이건 사이트 들어가면 다 정리가 되어 있죠. 용도와 관련된 법령 정리, 이런 것들 2번, 3번 같은 경우는 이미 사이트에서 클릭 몇 번으로 이제 가능한 그 이야기인 거고요. 4번 같은 경우는 본인 대지 최대 규모 산정을 합니다. 복잡한 거는 빼더라도 기본적으로 도로 폭이, 소요 폭이 좀 작거나 그 등등등의 어떠한 이유로 이제 본인 대지의 규모가 줄어들었다라고 하면 줄어들은 것들을 반영을 해서 최대 규모, 건폐율과 용적률을 기준으로 최대 규모를 산정하는 방식을 택합니다. 그래서 4번이 본인이 일단 해야만 하는, 어렵진 않지만 간단하게라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했던 주택, 근린생활, 공동주택 등등등을 배치도, 평면도, 단면도를 키맵으로 하고, 이게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게 중요하다는 건 아닙니다. 그 건축안을 보려고 했는 게 아니고요. 건축법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키맵으로 해서 여기에 관련된 법령들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을 했고, 기존에 그 본인들이 했던 거는 이러한 법을 모르고 디자인했을 때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놓쳤다, 이러한 것들을 이제 설명하고 기타 이외의 것들을 준비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가 6명 이 발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6명을 발표하는 것을 들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법과 실무 설계안의 건축법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된 541219 김경정입니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대지 관련 법령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하나의 대지가 아닌 두 가지 이상의 대지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다필지 대지입니다. 용도는 도시지역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면적은 약 2670.5제곱미터, 건폐율은 최대 60%, 용적률은 150% 이상 250% 이하입니다. 그 외 가축사육 제한구역, 교육환경보호 관한 법률인 상대보호구역이 있습니다. 용도와 대지 관련 법령입니다. 이후 매스와 도면을 통해 디테일한 부분을 말씀드리기 전 간단한 법령의 정리입니다. 건폐율, 용적률, 층수 높이 제한은 추후 배치도와 단면도를 통해 설명하겠습니다. 대지 관련 법령으로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6조인 개발행위의 허가로 개발행위를 위해서는 대구시 광역시장의 허가가 필요하고 84조인 다필지 관련 법령으로는 하나의 대지의 둘 이상의 용도지역과 용도지구가 걸치면 큰 면적을 차지하는 용도지역을 사용하지만 현재의 대지는 동일한 용도지역입니다.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93조로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로 건축 제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재축 또는 대수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폐율과 용적률이 증가하면 안됩니다. 다음으로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와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34조를 참고하면 제2종 일반 주거지역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층수는 12층 이하로 변경되었고 건축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수련, 운동시설, 창고시설, 교육연수시설, 의료시설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의 아파트를 설계할 때 법규 체크리스트입니다. 허용 용도는 아파트, 건폐율 60%, 용적률 150%에서 250% 이하, 건축물의 높이, 일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건축물의 주고, 피난계단, 주차장 등을 포함한 체크리스트로 일조권의 높이 제한과 주차장법을 제외한 나머지 기준은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건축 디자인 건축물의 투시도와 공간 구성을 보여주는 프로그램 다이어그램입니다. 크게 1층은 상업공간, 전시공간, 주차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2층부터 6층까지 주거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배치도입니다. 먼저 건폐율과 용적률의 최대 면적 산정은 건폐율은 1602.3제곱미터, 용적률은 6676.25제곱미터로 이 건축물은 건폐율의 48.7%와 용적률은 212%로 충족시킵니다. 배치도에서 건축법 시행령 31조 건축성 관련해서 북쪽에 접하고 있는 양 도로의 교차각이 90도 미만이고 양옆의 도로의 너비가 각각 8m 미만으로 4m의 대지를 셋백시켰습니다. 평면도 법규 검토입니다. 1층 평면도에서 피난 방제 관련 법규가 적용돼 있어 피난 계단의 벽체를 불연 재료로 구성하여 벽체를 200 이상으로 형성하였고 입구에 갑종 방화문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외부로 나가는 출입구와 인접하게 배치하였습니다. 주차장법과 베리어 프리 디자인 적용으로 주차장을 구획하였는데 총 25세대가 거주하고 있고 60제곱미터 이하의 면적의 1인 주거지역이 10세대, 60제곱미터 이상의 2인 주거 공간이 10세대, 4인 주거가 5세대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차장 구획은 총 21대가 필요하지만 현재 장애인 주차장을 포함하여 7대만 주차되어 있어 확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3층 평면도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직통계단의 설치 관련 법령의 적용으로 건축물의 피난층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m 이하로 설치되어야 합니다. 평면도에서 표시된 공간을 보면 나오듯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공간이 직통계단으로 거실 끝에서 시작된 동선은 이동거리가 22m, 23m, 19m로 전부 30m 이하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피난거리의 다이어그램입니다. 이는 이전에 언급했던 내용의 도식화로 북쪽에 배치되어 있는 두 직통계단은 6층까지 전부 이어져 있는 동선이고 동쪽에 배치된 직통계단은 4층까지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계단의 평면도도 계단의 폭 1200으로 참은 1500입니다.
계단의 폭은 300, 높이는 150으로 배치된 이 직통 계단을 통해 피난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단면도 건축법 적용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전 언급했던 건축물의 높이와 도로선, 일조권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먼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상업구역이 1층에 배치되어 있고 2층부터 6층까지 주거구역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건축선으로 9m 이하의 도로로 인접하여 있는 인근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m를 메스를 이격시켜 배치하였습니다. 하지만 일조권 높이 제한으로 5층과 6층의 메스가 북쪽에 배치되어 있는 것이 아닌 남쪽으로 배치되어 있어야 일조권을 보장하고 노란색으로 표시된 메스의 일부를 깎아 법규 조건에 충족시켜야 하지만 설계 당시에는 인지 못했습니다. 이상 모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6학번 이명훈입니다. 기존 설계한 건축법 체크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2학년 2학기 때 진행한 근린생활시설인 숙박시설, 관광 숙박시설을 선정하였습니다. 먼저 법규 체크리스트입니다. 체크리스트에서는 건축허가에서부터 주차장, 건폐율이나 용적률 등 모든 법에 대한 사항을 체크하도록 표로 표현했습니다. 건축물의 설계에서는 건축사가 아니면 건축 등을 위한 설계를 진행할 수 없다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대지의 적용에서는 대구광역시 건축조례에 따라 바닥 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가 넘기 때문에 대지 면적의 15% 이상이 요구되도록 표시되어 있습니다. 공개공지의 확보 또한 대구광역시 공보에 따라 5000제곱미터 이하의 경우로 대지 면적의 5% 이상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건축선에서도 대구광역시 건축조례에 따라 숙박시설의 경우 바닥 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은 건축선에서부터 3m 이상의 거리를 띄어야 한다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건축물이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1.5m 이상의 거리를 띄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내부 마감 재료에서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하여야 하는데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 또는 불연 재료로 되어 있는 건축물은 제외 대상입니다. 건축물의 높이 제한이 건축법으로 적용되어 있지만 해당 사이트의 위치는 중심 상업지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높이에 대한 규정이 해당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은 승용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해당 건축물은 승강기를 포함하고 있도록 설계되어 해당 법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 계단은 피난 계단 또는 특별 피난 계단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2개 이상의 직통 계단을 설치할 수 있는데 해당 건축물은 하나의 직통 계단으로 충분한 규모로 거실의 각 부분에서 계단까지 보행거리가 모두 30m 이하로 법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옥상 광장이나 2층 이상의 층에 있는 노대에는 높이 1.5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유리 난간으로 설치해 놓은 곳을 볼 수 있는데 뒷부분에서 설명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숙박시설은 배연 설비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나 욕실 바닥 부분의 방습을 위한 조치, 경계 벽의 설치나 내화 구조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지역지구의 건축 제한에서는 사이트의 위치가 중심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일반 숙박시설 및 생활 숙박시설을 제외한 관광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건축이 가능했습니다.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르면 중심 상업지역의 건폐율은 80% 이하입니다. 용적률 또한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1300% 이하입니다. 대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별표 2에 따라 1종, 2종 근린생활시설과 숙박시설은 시설 면적 150제곱미터당 한 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해당 건축물에는 최소 3대의 주차대수가 필요합니다. 18페이지와 19페이지는 주차보장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거실의 반전 높이는 최소 2.1m 이상이 요구되는데 해당 건축물은 너출 천장 구조이므로 2.7m로 책정되어 해당 법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지 관련 법령입니다.
사이트는 대구광역시 중구봉례동 31-1과 34-1 두 필지가 동시에 사용되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도시지역, 중심상업지역, 방화지구, 상대보호구역, 가축 사육 제한구역이 제한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률 검토가 중요했습니다. 건축법이나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 같이 표현해 놓았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보면 해당 사이트는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건폐율은 90% 이하, 용적률은 1600% 이하로 명시되어 있으나 대구시의 조례를 따로 살펴봐야 합니다. 주차장 또한 대구시의 조례를 살펴보고 뒤쪽에서 설명하겠습니다. 해당 지역에는 방화지구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건축법을 따라야 하고 방화 규정에 맞는 재료나 구조의 표현이 요구됩니다. 상대보호구역은 교육감이 지정한 지역인데 학교 경계 또는 학교 설립 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의 범위 안의 지역을 말하는데 이러한 지역에서는 학생의 보건, 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 환경 보호를 위해 대기 환경이나 물 환경 등에 대한 허용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소방법 시행령을 보면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은 소화설비나 피난설비, 경보설비 같은 소방시설에 대한 규제가 있고 피난이나 방화구획, 재현구획에 대한 내용이 명시된 법령입니다. 근린생활시설 및 위락시설, 판매시설 및 숙박시설 중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은 제한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피난이나 소방계획에 대한 설계가 필요하고 이에 대한 소방법은 건축법이나 건축법 시행령보다 더 상위법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따라야 합니다. 다음은 용도와 관련된 법령입니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은 방화지구, 상대보호구역, 중심상업지역에서 건축이 가능합니다. 또한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이 있는데 이 법은 관광숙박시설의 건설과 확충을 촉진하기 위해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령입니다. 이 법령에서는 용적률의 완화에 대한 규정이 있으나 해당 설계물은 용적률에 대한 제한사항을 충족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대지의 최대 규모 산정입니다. 해당 사이트의 두 필지는 중심 상업지역에 속하며 대구시 건축조례에 따르면 건폐율은 80%, 용적률은 1300% 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적 주차 대수는 시설 면적 150제곱미터당 한 대가 필요하여 최소 세대의 주차 대수가 요구됩니다. 대지는 두 필지가 합해진 상황이며 대구시 건축조례에서는 건폐율이 80% 이하로 규정되어 있지만 이때 당시 설계물의 건폐율은 약 92%로 이에 대한 규제 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용적률은 약 718%로 이에 대해서는 법령의 규제 사항을 충족시켰습니다. 건축법의 적용 여부입니다. 비치도에서 법령을 충족시키는 상황에 대해서는 파란색으로 표현하고 충족되지 못한 상황에 대해서는 주황색으로 표현했습니다.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에서 건축물의 대지가 2m 이상의 도로에 접한 상황에 대해서는 충족시키고 있고 대지 안의 공지에 대한 내용에서 건축선과 인접 대지 경계선에서 띄워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에 맞지 않은 것을 볼 수 있고 해당 설계물에서는 주차장을 계획하지 않아 문제가 되었습니다. 직통계단의 설치에 대해서는 피난보행거리가 30m 이하인 상황에서 두 직통계단이 법령을 만족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북쪽의 램프에 대해서는 경사각도에는 문제가 없지만 높이가 0.75m마다 있어야 할 수평참에 대해서는 부족했습니다. 테라스 부분 등 노대에 대해서는 1.2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 문제가 없었고 건축물의 마감재료에 대해서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와 주구조부가 대화구조 또는 불륜재료로 되어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거실의 반전 높이에는 2.1m 이상의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데 노출 천장의 경우에는 위층 슬래브의 민망과의 높이차로 선정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2.7m의 수치를 가지고 있어 문제가 없습니다. 거실의 채광에 대해서는 6층 이상인 건축물 중에서 숙박시설의 거실에는 배연 설비를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배연창에 대한 계획을 추가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법과 실무, 기존 설계한 건축법 체크 발표를 맡게 된 건축학과 장현입니다. 우선 첫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배치도가 있습니다. 배치도와 대상지 현황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상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호산동 174-2번지와 170-1번지를 합한 면적으로서 도시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속하게 됩니다. 우측에서는 이제 법규 체크리스트들을 만들어 살펴보겠습니다. 항목별로 나열되면 허용용도, 건폐율, 용적률, 대지 조경, 건물의 이격거리, 건축물의 높이, 일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건축물의 구조, 주차장 규칙 등이 있습니다. 이를 내용으로 연결시켜 이제 건폐율의 경우 60% 이하, 용적률은 150% 이상, 250% 이하, 대지 조경의 경우 대지 면적에 따라 차등이 있으나 10% 이상 또는 15% 이상 등이 있습니다. 건물의 이격거리 같은 경우에는 경계선으로부터 민법이 정한 0.5m 이상의 이격거리를 두어야 하고 신축 건물의 높이가 4m 이상인 부분에 대하여는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법이 정한 2m 이상의 이격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다른 항목들에 대해서는 제 건물 설계안과 비교 분석하여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서는 이제 대지 관련된 법령 정리를 살펴보겠습니다. 법률이 많지만 이제 형광펜으로 칠한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발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61조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경우에서는 동북 방향의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는 법률이 있으며 이를 높이 9m 이하와 초과로 구분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용도지역 제77조 용도지역의 용적률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지역을 살펴보면 가항, 주거지역 500% 이하, 또 건폐율에 대해 살펴보면 가항, 주거지역 70% 이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건축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제24조 대지안의 조경을 보면 첫 번째에서 연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 대지 면적의 15% 이상을 적용으로 할애해야 한다는 법률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34조 도로의 지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비 4m 이상인 통과도로 또는 제3조의 3에 규정된 기준 이상인 도로로서 다음에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는 법률이 있으며 이를 6가지 항목으로 분류하여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대보호구역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보호구역이란 이제 학교, 경계 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아래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행위 등과 같은 시설들은 설계가 이제 금지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축사육제한구역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4가지 항목으로 정의되고 있는데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또는 상수원 보호구역,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환경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 고시하도록 요청한 지역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서 이제 용도 관련된 법령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공동주택으로 제10조 공동주택의 배치를 보면 경계선으로부터 공동주택의 외벽, 발코니나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을 모두 포함하여서 그까지의 거리는 2m 이상을 띄어야 하며 그 띄운 부분에서는 식재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법률이 있습니다. 또한 소방 관련 법규를 살펴보아도 공동주택의 각 세대로 소방 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통로를 설치해야 한다는 법률이 있으며 제14조 세대 간의 경계벽에 대한 법률을 살펴보면 첫 번째 항목으로 철근 콘크리트조 또는 철근 콘크리트조로서 그 두께가 15cm 이상인 것을 법률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제27조 주차장 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세대당 주차 대수가 한 대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법률이 있으며 단 세대당 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0.7대로 완화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충수 선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충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충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충수를 산정할 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충수에서 제외하며 충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충수에서 제외한다는 법률이 있습니다. 다세대 주택의 충수를 이제 항목별로 나열하면
다세대 주택의 경우 주택으로 쓰는 한 개 동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충수가 4개 층인 이하 주택을 다세대 주택이라고 합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이제 주택으로 쓰는 충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이며 연립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한 개 동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충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축 시 주의되는 사항을 설명하겠습니다.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에서 다세대 주택을 살펴보면 1m 이상에서 4m 이하, 두 번째 항목으로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에서 다세대 주택을 살펴보면 0.5m 이상 4m 이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제 평면도를 첨부하였고 이에 대해서 제 본인 대지의 최대 규모를 한정해 보았습니다. 현재 제 대지 면적은 3,285제곱미터로서 건축 면적은 1,780제곱미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연면적은 7,804제곱미터로 건폐율은 54%, 용적률은 238%로 법규를 지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지 최대 규모를 산정하면 1971제곱미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항목으로 건축법의 적용 여부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항목, 호용 용도에서는 공동주택으로서 해당하고 있으며 두 번째 건폐율은 60% 이하, 세 번째 용적률은 150% 이상, 250% 이하인 것에서 각각 54%와 238%로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대지 적용에서는 매스 중앙 부분을 저는 적용으로 할애함으로써 총 545제곱미터 대지 면적의 16%를 적용으로 사용하여 법규에 적합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건물의 이격거리 관련하여서는 제 건물 사이트 남측에서는 경계선으로부터 2.2m의 이격거리를 유지하고 있으며 북쪽으로는 1.5m의 이격거리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높이 4m 미만에서는 법률에 적합하나 높이 4m 이상의 부분에서부터는 부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체크리스트로서 건축물의 사이트 서측에서는 4m 미만으로는 0.7m 이격거리 유지에 적합하지만 4m 이상에서는 0.7m 이격 유지가 부적합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는 동측에서도 4m 미만으로는 2.7m 이격 유지, 4m 이상에서는 2.7m 이격 유지가 부적합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건축물의 높이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제 건물은 7층 21m로서 중층 주택 중심으로 완화 규정에 따라 7층 이하, 12층 이하 등으로 제한되는 법률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곱 번째 항목으로 일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으로 정북방향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높이 9m 이하 1.5m 이격 유지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 높이 9m 초과 1.5m 이격 유지 부적합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덟 번째 항목으로 건축물의 구조로서는 철골 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20cm를 제 건물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법률에서 정의하는 15cm 이상의 더 큰 규모로 두께로서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 규칙입니다. 세대당 주차 대수가 한 대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법률이 있으며 이를 세대 분석을 하였을 때 저희 건물의 경우 108제곱미터 모듈이 32세대가 있고 56제곱미터 모듈이 36세대가 있으며 현재 주차 대수는 38대와 장애인 전용 세대를 합하여 41대로서 필요 주차 대수인 57대에 못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건축선의 지정입니다. 제 사이트 도로의 교차가 90도 이상 120도 미만인 부분의 좌측을 보시면 3m와 3.7m를 제가 너비로 건축선을 후퇴함으로써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 도로의 교차각이 90도 미만인 우측을 살펴보시면 3.6m와 3m를 건축선 후퇴를 시킴으로써 또한 건축선의 지정인 법률에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두 번째 항목과 세 번째 항목이었던 건폐율과 용적률은 54%와 248%를 충족하고 있으며 이는 주어진 대지 공간을 충분히 활용했음이 확인되고 있었으며 네 번째 항목인 대지 적용을 살펴보면 545제곱미터 면적의 적용 공간을 제공하고 있어 법적인 요구 조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항목인 건물의 이격거리의 경우 법률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사이트 서측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블록 A 매스 간의 이격거리를 줄이거나 주거 모듈 자체를 변경해야 하는 큰 변형이 가해져야 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항목인 일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를 보면 제한 배치와 매수 결정 단계에서 일조권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복규 사항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타선 형태의 매수 또는 배치가 도출될 수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아홉 번째 항목으로 장규칙입니다. 108제곱 모듈과 56제곱 모듈로 구성된 본 설계안에서 법적 필요주차 대수는 총 57대이나 현재 사실한 대로서 16대가 부족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설계안에서 주거 모듈의 크기를 키우고 세대수를 줄이거나 주차장 확장을 진행하여야 하는데 지하층을 하나 더 기획하는 것보다 기존 세대 모듈을 합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황덕근입니다. 건축법과 실무 기존 설계안에서 관한 건축법 조사 및 개선 과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2학년 1학기 단독주택 설계안에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539-6번지와 539-16번지의 대지를 합쳐 설계를 진행하였으며 두 필지 모두 제1종 일반 주거지역에 속해 있고 길 건너에 있는 학교로 인해 상대보호구역과 절대보호구역에 속해 있습니다. 단독주택이므로 주택법에서는 제46조 건축선 지정에 관한 법률, 제47조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제61조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고 시행령에서 제86조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과 제119조 면적 등의 산적 방법을 통해 건축 면적과 바닥 면적을 산정해야 할 때 포함되는 사항과 포함되지 않는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31조를 참고하여 대지 면적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필지의 총 대지 면적은 532.9제곱미터로 최대 용적률 2664.5제곱미터, 최대 건폐율 316.7제곱미터, 그리고 인접도로가 8m이므로 2m의 건축선 소재가 필요했습니다. 최대 용적률과 최대 건폐율의 산정은 제75조, 78조를 참고하였고 제40조를 통해 높이 제한을 확인하였습니다. 도로와 접해 있는 주택의 출입구로 향하는 레벨에서 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한 법률을 참고하여 접도 부분 2m 이상 도로에 접하게 하였고 접도 도로 8m에 따라 건축선을 후퇴하였으며 건폐율 60%의 용적률 500%를 확보하고 제42조 대지 조경에 관한 법률을 참고하여 조경 면적을 확보하여야 했습니다. 또한 하수도법을 참고해 보았을 때 정화조 및 수처리 시설이 필요하였으나 따로 계획되어 있지 않아 추가적으로 계획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자녀방이 있는 층을 보았을 때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사항을 참고하여 높이 9m 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 후퇴되어야 한다는 점을 참고하여 설계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을 참고하여 난간과 계단이 법규에 맞는 안전모래 시설이 필요했습니다. 안전시설물의 설치가 필요했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건축법과 실무 발표를 맡게 된 성정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맡아본 건축 디자인이 뭐가 있죠? 주택, 근생시설, 공동주택, 학교, 요번에 맡은 리모델링. 저는 이 중에서도 공동주택을 했을 때 프로젝트를 여러분들께 가자면서 소개해 볼까 합니다. 대구 달서구 호산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서 건폐율이 60%, 용적률이 150에서 250%를 차지하고 있는 구역입니다. 옆에 면적은 이제 건폐율과 용적률이 각각 적용됐을 때의 최대 면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른 법령에 따른 주요 분류로서는 가축사유 제약구역, 상대보호구역이 있습니다. 제 건물입니다. 오픈 앤 클로즈 자랑스러운 건 아니지만은 이제 또 개방성과 폐쇄성을 이용해서 공적인 부분과 사적인 부분을 이분화시키는 것을 공동주택에 적용을 하려고 했던 건물입니다. 자, 건축 면적은 828m이고요. 연면적은 4000m 정도 됩니다. 자, 밑 옆에 퍼센테이지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간신히
이제 또 건폐율과 용적률에 맞춰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거 면적은 이제 또 640m이고요. 규모는 지상 5층과 지하 1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로 되어 있네요. 용도는 이제 공동주택에서도 아파트에 속해 있는 건물입니다. 이 짤띠만큼 건물이 왜 공동주택에서 아파트로 들어가느냐 밑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공동주택 분류로서는 아래와 같은 네 가지로 크게 분류가 되고 있는데 쉽게 헷갈리실 만한 부류를 세 가지 정도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층수를 보겠습니다. 이게 4층이나 안 넘느냐, 넘으면은 그때부터 아파트다. 사실 이거 면적은 주거로 쓰이는 면적이지만은 나중에 이거는 화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세대와 연립을 어떻게 구분하느냐면은 이제 또 주택으로 쓰이는 면적이 660m를 넘느냐 안 넘느냐가 구분되도록 하겠습니다. 구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허용 용도는 이제 또 해당 면적에 설립할 수 있는 시설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국유법 시행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제2종 일반 주거시설에서 설립할 수 있는 간단한 이런 시설들이고요. 대구광역시에서 특별히 조례해서 지정한 시설로서는 이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사실 이게 다는 아니죠. 간단하게 대표적인 것만 선정했습니다. 높이 제한 같은 경우에는 아래와 그림과 같이 이제 또 일조권 침해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제한을 두는 겁니다. 이거는 나중에 다시 설명드릴 테니까 넘어가고, 이격거리에서는 이제 또 대지선 경계선 아니면 인접대지 경계선이나 도로 경계선과 어느 정도 떨어져 있어야 되느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m에서 6m 정도 띄워준다는 게 규정에 적혀져 있습니다. 적용 면적 같은 경우에는 대구광역시에서 이제 대지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이고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일 경우에는 15%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603제곱미터까지 적용 확보가 되어 있네요. 자, 구조입니다. 자, 구조 같은 경우에는 지하 2층 이하, 지하 5층 이상의 경우에는 피난 계단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면적을 보시면 기억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 자식 건물에는 피난 계단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층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의 경우에는 피난 계단 1개소를 추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자식 건물에는 피난 계단이 2개나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피난 계단은 나중에 언급하도록 할거요.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중간과제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또 저희 대구광역시 기준으로 했을 때 공동주택일 경우 85제곱미터 이상이냐 이하에 따라서 대수가 달라집니다. 넘으면은 70m당 한 대, 안 넘으면은 85m당 한 대로 되어 있습니다. 약자 관련입니다. 작년에 배웠던 인간 행태 수업에서도 배웠던 유니버셜 디자인이나 베리어 프리 이런 것들이 모두리 다 적용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축선 재정입니다. 자, 제 대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사방으로 도로로 둘러싸여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밑에 도로를 보시면은 자, 폭이 4m 이하인 도로일 경우에는 도로 중심선으로부터 소연넓이의 크기까지 건축선을 확보한다. 옆에서 이게 무슨 뜻이냐 하시는 분 없으시길 바랄게요. 중심선으로부터 2m를 띄어서 건축선을 후퇴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3m 있네요. 그럼 얼마 정도로 후퇴했을까요? 네, 그러면 500m를 띄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걸 오프셋 하듯이 500m를 띄웠습니다. 자, 모퉁이에서도 건축선 재정이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다 아는 사실이죠. 어떨 때 쓰이느냐? 마주하는 두 도로가 폭이 8m 이하이거나 사이각이 120도 이하이면은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만나는 세 도로 중 두 도로가 10m가 넘네요. 그러면 모퉁이를 반각 까도 됩니다. 네.
따라서 제 사이트에서 적용되는 건축선은 도로 경계선과 완벽히 일치한다. 여기 500m 띄워도 안 닿습니다. 이거는 명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용도 지역 관련해서는 뭐 중간 과제에도 언급했습니다만 한 번 더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종 일반 주거 지역, 중층 중심의 주거형과 편의시설의 주된 이용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층 중심이라는 것은 4층에서 12층까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대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학교, 연구시설의 근처에 해당이 됩니다. 해당 사이트, 계명대학교와 저희 사이트, 제 사이트 간의 거리가 117m 정도 떨어져 있네요. 직선거리로. 그런데 직선거리 2m까지예요. 저희가 이것을 경계를 오프셋 하듯이 200m 띄워주는 거리가 곧 상대보호구역에 포함이 된다. 근데 절대보호구역에서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입니다. 반드시 이것까지 포함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가축 사육 제한구역 같은 경우에는 소나 돼지, 우리가 축사를 목적으로 하는 가축을 사육하는 것이 이제 또 제한이 되는 구역입니다. 그러면 개나 고양이는 안 되나요? 됩니다. 걔네는 먹으려고 하는 키우려고 하진 않잖아요, 저희가. 네네. 도면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자, 보도는 같은 경우에는 믿기지 않겠지만 회색 부분이 필로티고 믿기지 않겠습니다만은 보도용 공간과 주차용 공간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거 무슨 생각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네네. 자, 1층을 이제 또 필로티 형태를 취한 대신에 일부 공간은 근생 공간을 쓰고 여긴 카페, 여긴 헬스장, 여기는 유치원이나 각종 커뮤니티 센터 이런 근생 공간들이 있고요. 주차 공간으로 일부를 또 쓸 경우에는 이것도 역시 주택 면적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1층도 주택 면적에 포함돼서 제 건물이 아파트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계속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또 당시 데이비드 교수님이 강력하게 추천을 했던 야외 공연장입니다. 무슨 정신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떻게든 만들었습니다. 자, 야외 공연장 관련해서 이제 또 법령이 하나 있는데 건폐율 상장 시 건물의 지하층 3부 출입구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입 아프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여러분들이 알아서 생각하시고요. 자, 전시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여기는 원래 1층 슬러브가 있어야 되는 자리인데 1층 슬러브를 제가 제거했습니다. 왜냐? 환기를 위해서, 채광을 위해서 썬큰 목적으로 쓰여 있거든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자, 지하층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건폐율 상정 시 굉장히 헷갈려하는 부분이에요. 여기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통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은 지표로부터 1m 이하인 부분은 1m 이하로 튀어나온 부분은 건폐율에 산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지하 전시실 같은 경우에는 3m나 띄워져 있네요. 그러면 건폐율이 산정이 됩니다. 이 점 잘 이해해 주시고요. 자, 계단 같은 경우에 있어서 이제 또 아까 전에 제가 언급하려다가 말았던 그거입니다. 계단에 이걸 뭐라고 했지? 이거를 이제 또 260인 이유는 저희의 평균적인 발 크기, 이거는 노인들이나 어린이들이 다닐 수 있도록 편한 높이. 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약자 보호를 위한 규정이죠. 이 창 같은 경우에는 3m를 넘을 경우에는 3m 이하의 내로 한 개는 꼭 달아줘야 됩니다. 2개 달아줘도 상관없습니다. 네. 그리고 계단의 이유 높이라는 것은 저희 방으로 일반 방으로 생각했을 때 바닥과 천장까지의 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2.5m 정도 있어야 되고요. 제가 처음에 만들 때 계단의 참이 1000m 정도가 되었었는데 이거를 살펴보다 보니까
1200을 정도 띄워야 된다네요. 그래서 수정을 했습니다. 티가 안 나시는 거는 착각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제 이격거리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격거리를 정북 방향으로 왜 제한을 두느냐? 제 뒤에 있는 건물이 제 건물로 인해서 일조권을 침해당했다 하면은 저를 고소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적거리는 어느 정도 띄워줘야 됩니다. 근데 뭐 저도 일조권 침해는 뭐 저희 집도 당하고 있습니다만은 제 집이요. 이 집 말고 네네 헛소리는 그만하고 자, 제 건물의 최고 높이는 16.2m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제외하고는 그러면은 이격거리는 9m까지는 1.5m 되어 있는데 9m 넘은 순간 높이의 절반만큼 규정을 되어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격거리라는 것은 8.1m까지 이격거리를 띄워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격거리가 2.7m로 되어 있습니다. 3분의 1 정도의 거리죠. 여기서 3배 넓이의 크기로 더 띄워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일조권 침해가 안 당하니까. 여기까지입니다. 뭐 요새 과제가 한꺼번에 떨어지신다고 고생이 많으시면 세다 안 했어요. 불 죄송. 끄고 못 나서 열시 했지요. 없어요. 네, 없어요. 이 장롱이 없어요. 네, 없어요. 알겠습니다. 네네, 죄송합니다. 잠시 이 얘기가 들어와서. 이제 요새 구조 디자인과 뭐 과제, 뭐 이런 거 하신다고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을 텐데,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이제 또 구조 디자인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법과 실무 기말과제 공동주택 기존 설계안 건축법에 대해 발표할 박재빈입니다. 개요 순서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체크리스트로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주택법 시행령,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건축물의 피난 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지 관련 법령입니다.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주차장의 경우 세대당 주차 대수가 1대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하며 지역별 차량 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설치 기준의 5분의 1의 범위에서 강화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대구광역시의 경우 주차장 설치 기준 나 항목을 확인하여 주차장을 설치해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에서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는 1m 이상 4m 이하이고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는 0.5m 이상 4m 이하입니다.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으로 높이 9m 이하인 부분은 1.5m 이상, 높이 9m를 초과하는 부분은 각 부분의 높이 2분의 1 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합니다. 공동주택은 제2종 일반 주거지역에 포함되며 제가 설계한 공동주택 종류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다세대 주택의 건폐율은 60% 이하이고 용적률의 경우 150% 이상 250% 이하입니다. 제가 설계한 공동주택의 건폐율은 약 44.5%이고 용적률의 경우 192%입니다. 제가 설계한 건축물의 대지 최대 규모 산정으로 건폐율 60%를 최대 채우기 위해 1560제곱미터 건축 면적이 사용 가능하고 용적률 250%를 채우기 위해 6500제곱미터의 연면적을 사용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건축법의 적용입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르면 세대별 주거 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주택단지 진입도로의 폭이 6m 이상이어야 하는 것이 다세대 주택입니다. 제가 설계한 공동주택의 가장 작은 세대의 유닛 면적을 보면 55제곱미터로 30제곱미터 이상을 충족시킵니다. 두 번째로 주택단지 진입도로의 폭 6m 이상은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인접한 도로의 폭들이 6m 이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다세대 주택의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복도의 너비 및 설치 기준입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양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는 1.8m 이상이어야 하며 기타의 복도의 경우 1.2m 이상이어야 합니다. 제가 설계한 공동주택의 복도 폭은 기타의 복도로 1.2m 이상으로 적용해야 하며 복도폭 1.7m로 기준에 적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직통 계단의 설치입니다.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제가 설계한 공동주택은 16층 이상이 안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건축물로 봐야 하며 보행거리 기준을 30m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오른쪽에 제가 설계한 도면을 보면 피난 동선을 30m 이내로 계획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또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에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직통 계단 설치 기준으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건축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의 건축을 촉진하기 위해 기준을 100분의 12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적용의 완화 내용으로 경사진 대지에 계단식으로 건축하는 공동주택으로서 지면에서 직접 각 세대가 있는 층으로의 출입이 가능하고 위층 세대가 아래층 세대의 지붕을 정원 등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 형태의 건축물과 초고층 건축물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로 공동주택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 거리가 1m 이상으로 하고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선까지의 수평 거리의 2배 이하로 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건축법과 실무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들 대부분 열심히 하셨고 재밌게 잘 나타낸 것 같습니다. 나머지 학생들도 제가 이제 다 일일이 다 보진 않았는데 대부분 다 이제 레포트 같은 경우는 기말 레포트 같은 경우는 열심히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기말고사가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다음 주 한 주만 지나면 이제 이번 주랑 다음 주랑 지나면 이제 바로 월요일 날, 아마도 월요일입니다, 시험을 이제 치를 예정일 것 같은데요. 하여튼 마지막까지 이제 힘내셔가지고 좋은 성적을 받아갈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이 현재 상황을 고려해서 되도록이면 좋은 점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 용도 변경 등 관련돼서 이론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